한국의 살인사건 57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이게 알려져 있으니까 부르겠습니다. 인천 과좌동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가좌동. 네. 인천 가좌동 토막살인. 이게 참 거기에다 성폭행까지 합쳐진 거 2003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전 이 사건 처음에 교수님이 저한테 링크 걸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조금 우리 사건의 어떤 그 좀 잔혹한 부분, 좀 지나치게 하드캐리한 거 이런 거는 좀 자제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살인 사건을 조금 좀 나름 경한 거, 나름 경한 거.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인천에서 발생한 아마 뭐 이 사이트 들어가고 인천 토막살인 사건 하면 그냥 바로 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사건을 저도 범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사건 처음 접했어요. 예, 이게 2003년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니에요. 네. 이게 2003년 1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죠. 네. 한겨울 밤 9시경인데요. 밤 9시경에 그 민모라는 그 27살, 그 다음에 강모라는 25살 범인들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교도소 동기예요. 네. 교도소 동기가 그 특별히 교도소 출소하고 난 이후에 그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교도소 있을 때는 그 강, 뭐 민씨라고 부르기도 뭐하네, 이게 나쁜 놈들인데. 하여튼 민모, 네. 강모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아마 범행을 모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아까 얘기한 1월 11일 날 밤 9시경에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에 있는 구터미널에서 자가용 영업 운전자가 있었어요. 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가용 영업 운전자. 그게 뭐냐면요. 네. 원래는 그 이 차량 영업을 하려면 뭐 택시건 뭐건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택시 영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약간 불법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대리 같은 거랑 비슷한 느낌. 대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차 가지고 불법 택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가 뭐 그 광화문이고 어디고 술 한잔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는 술 안 먹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광화문 쪽에서 이제 어떤 때는 나 술 한잔 하고 밤 늦은 시간에 택시 잡으려면 쩔쩔 맬 때 쓱하니 저 자가용이 와가지고 탁 옆에 서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저 얼마 뭐 이게 자가용 영업이에요. 사실은 불법이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영업이죠. 오모 씨라고 있었어요. 26살 먹은. 네. 그 사람한테 강릉 가자고 그래요. 와, 멀리 가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죠. 돈 좀 벌죠. 그렇죠. 강릉으로 가자고 유인을 해가지고 탔어요. 두 놈이. 이거 강 이 두 놈이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진행합니다. 강릉 가는 거. 강릉 가려면 영동 고속도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 영동 고속도로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차가 그랜저 승용차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딱 잠깐 세우라고 그러고 마구 공격합니다. 전기구 뭐고 이런 걸로 마구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가용 운전자 이 오 씨를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네. 뭐 케이블 타이 이런 거 비슷한 걸로 꽁꽁 묶어가지고 트렁크에다 감금합니다. 어차피 범죄를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행 동구를 다 챙겨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가지고 묶은 다음에 트렁크에 집어넣었어요. 입도 테이프로 다 봉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하숙집으로 일단은 데려갑니다. 트렁크에 넣어서 이제 트렁크에 사람을 싣고 자신들의 하숙집으로 그게 이제 인천 아까 말씀하신 가자동 쪽이에요. 네. 데리고 가서 거기가 이제 강모가 자취하는 방이에요. 그걸 가서 이제 일단은 그 끌고 들어가죠. 네. 묶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이에요. 1월 12일 날. 12일 날 아침 10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 지나고 그렇습니다. 났죠. 잠만 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이 자가용 운전자 오 씨가 도망가려고 이제 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묶는 것도 풀고 남자니까요. 당연하죠. 그 26살 먹은 사람이니까 그게 들켰어요. 몰래 도망 나오려다가 그때 이 두 놈이서 주먹과 둔기로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해버립니다. 저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는, 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행동 자체가 기가 막히죠. 네. 살해했잖아요. 네. 주먹하고 둔기로 두 놈이 폭행해가지고 결국은 살해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교수님 전 살해 이유가 여기서 지금 밝힐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자신의 강모 씨의 예. 전 애인이죠. 예. 전 애인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목소리가 비슷하대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또 밝히겠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에서는 그냥 되는 일도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이 강모라는 친구가 강모라는 사람이 그 교도소 갔다 온 사이에 아무래도 그런 놈한테 누가 애인이 붙어 있겠어요. 그렇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새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 목소리 들었다는 거 보니까 가서 다툼 깨나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자가용 운전수 오 씨하고 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친 이 목소리가 똑같아서 아이씨 죽여버려야겠다고 두 놈이서 엄청나게 둔기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해서 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살해한 다음에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 줄 아세요?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지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다른 범죄를 계획을 합니다. 자, 1월 11일 날 자가용 운전자 납치했죠? 네. 1월 12일 날 아침 10시에 살해했죠? 네. 냉장고에다가 오못이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1월 13일입니다. 네. 1월 13일 날 밤 9시 40분이에요. 네. 여기서 그 직전에 화상 채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 9시 40분은 월미도에서 여자를 납치한 시간이 9시 40분이고 그 이전에 네. 9시 40분 이전에 그러니까 오 씨를 살해하고 나서 그 후에 예. 이 여성분과 피해 여성분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화상 채팅을 합니다. 화상 채팅을 했는데 셋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모, 강모 이 여성은 이 씨예요. 네. 나이가 좀 많습니다. 32이에요. 네. 그 아까 민모라는 친구는 27, 네. 강모는 25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채팅에 응했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32살입니다. 네. 32살인데 화상 채팅을 해요. 화상 채팅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해요. 근데 불러낼 때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5만 원을 주겠다고 월미도로 유인을 해요. 네. 25만 원을 준다고 화상 채팅으로 3명이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25만 원 준다고 유인을 해서 만납니다. 네. 월미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얘들은 그 자가용 운전자한테 탈취한 그랜저 승용차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성분이 봤을 때 쟤네 돈 좀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주안 1동에 있는 화상 채팅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이 씨를 유인해 가지고 이제 월미도에서 만났는데 월미도에서 만나자마자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갑니다. 네. 이 씨를. 네. 거기에서 갑자기 두 놈이 돌변해요. 그러니까 엄청 두들겨 팹니다. 예. 이 여성을. 그래서 폭행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습니다. 네. 근데 그 손목만 하고 발목만 묶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돌돌돌. 네. 그리고 돈도 2만 원 강취해요. 그다음에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강모, 이 범인 강모가 자취방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냉장고에는 저 살해한 오모 씨가 들어 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씨 여성을 데리고 네. 거기 가서 두 놈이서 번갈아 가면서 5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 여성은 이제 사실 너무 공포감에 떨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민모 씨와 강모 씨가 대화를 합니다. 야, 살려둘까? 아니야, 죽일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여성 거의 패닉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놈은 살려두자 그러고 어떤 놈은 안 돼 죽이자 그러고 그 시간을 이 여성분은 견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끌고 갔죠. 이 여성을. 네. 끌고 가서 도망 못 가게 케이블 타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발 다 묶고 돌돌돌 말아놔요. 네. 그런데 아이, 못 가게. 그게 케이블 타이가 아니고 이제 왜 그 우리 비닐 포장하는 네. 끈 있잖아요. 그 박스 같은 거 끈적이 테이프로 쫙쫙 붙이는 거 마트 같은 데 가면 있죠. 나일론 줄 같은 거. 예, 그래서 끈적이 그 테이프 짝짝짝 이렇게 네네네네네. 붙이는 거. 네. 그 테이프로 이 여성을 누워놓고 손발은 묶은 다음에 누워놓고 뱅뱅뱅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성폭행 5번 당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요놈들이 그 여성 듣는 데서 앞에서 두 놈이서 논의합니다. 야, 죽이자. 한 놈이 없애버리자. 얘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또 옆에 놈이 아니야. 그 뭐 죽이기까지 하냐. 이거를 여성을 그 꽁꽁 묶어서 돌돌 말아놓고 그 눈앞에서 죽이자 살리자를 논의하니까 이 여성이 그 상태에서 공포감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한 거. 이런 말을 했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지. 응. 야,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강간도 당했는데 뭐 섣불리 신고하겠어? 아니 저는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돌린다 그러면 거의 진짜 거의 미쳐버리는 미쳐버릴 거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실제로 죽일까 말까를 논의했을까요? 아니면 겁을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겁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겁 준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사람 죽일 것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여버려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죽일 의사 없이 최대한으로 겁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네. 죽일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말. 저는 약간 이런 말 표현 그렇지만 이 여성을 갖고 장난친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친 거예요. 네. 죽이자 살리자 죽이자 살리자 그러면서 공포로 네. 최대한 몰아가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음. 최대한 누리는 거죠. 아, 그래 너 공포를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이 여성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꽁꽁 성폭행은 이미 많이 당했지. 얻어맞기도 엄청 얻어맞았지. 거기다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바로 옆에 앉아갖고 그 작은 방 하나잖아요. 앉아갖고 두 놈이서 죽이자 살리자 하면 이 여성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안 죽이는 걸로 결론이 났건 어쨌건 간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자, 04시가 됐어요. 1월 15일이 됐어요. 1월 15일 04시가 됐어요. 04시에 갑자기 이 두 놈이 냉장고를 열고 끙끙거리면서 뭘 하나 들고 나와요. 그 죽은 오 씨, 아까 자가용 운전자 오 씨의 시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이 여성분도 죽이냐 살리냐 얘기를 들었을 때 겁은 먹었지만 그래도 뭔가 얘네들이 진짜 나한테 뭐 겁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시체가 딱 내 앞에 이제 그 여자가 묶여서 있는데 그 앞 옆에다 바로 땅 내려놨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그리고 딱 보니까 아마 이 여성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이미. 네. 자, 시체를 04시에 탁 꺼내놓고 저 두 놈이서 칼하고 톱을 들고 와요. 칼하고 톱을 들고 와서 이 여성 묶여서 눈이 뻔히 보이고 있는 그 앞에서 20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일까 말까 하던 놈들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저 시신을 꺼내가지고 와서 자기 그 눈앞에 코앞에다가 딱 옆에 똑같이 누웠다고 그래요. 누운 자리 옆에다가 그 상태에서 토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하고 톱으로. 아마 이 여성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게 보는 것도 그렇지만 냄새와 들리는 것들이 그러면 엄청 이건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엄청 공포를 많이 주는데요. 이때 이들은 또 더 잔인한 짓을 합니다. 야, 맞습니다. 너도 같이 토막 내. 이게 이제 너도 공범돼야 된다고 하면서 죽기 싫으면 너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토막 내는데 동참해. 그러면서 손에다가 칼을 쥐어줍니다. 네. 그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같이 시체를 토막내지 않으면 이 여성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끔찍한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지존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도 잡히지 않았다면 지존파들처럼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 나쁜 놈들. 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죽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흉기를 들고 토막을 같이 내는데 동참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 나 도저히 이건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손을 이 피해자 손을 잡아다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20토막 정도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씨가 이 토막 내고 있는 사진을 찍어요. 또 옆에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제 살인사건, 사체 훼손 사건의 공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식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죽일까 살릴까로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시체를 훼손하는데 동참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요. 훼손하는 걸. 그래가지고 너도 공범이야. 이렇게 이제 여성을 끌고 가는 거고 이 여성은 아마 거의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막 낸 시신을 이놈들이 비닐봉지 여러 개 하고 그다음에 김치통 있지 않습니까? 퍼런 거 이 들통같이 생긴 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살하고 장기를 분리해서 따로 보관해서 거실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성분을 시체를 훼손하는데 강제로 참여시키고 그놈들은요 또 그 사진 많이 떴어요. 지들이 죽이고 그 시체 들고 V자 그리면서 웃으면서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그거 나중에 경찰이 다 발견합니다. 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근데 아주 그 시신 토막 낸 거 들고 V자 그리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한 게 카메라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뒷가에.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그 시체를 완전히 이 정리를 했죠. 비닐봉지하고 김치통을 이용해서. 네.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 이 여성의 너 남자친구 있지? 예, 남자친구한테 돈 좀 뜯어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뜯어내는 명분이 뭐냐면 이 여성으로 하여금 전화시켜요. 네. 나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렸다가 300만 원 빌렸다가 못 갚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죠.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어야지 나간다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래 돈 구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여자도 어차피 토막을 같이 냈고 그다음에 사진도 같이 찍었기 때문에 도망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공범이 것을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남자친구네 그 돈 받으러 자기네들이 받으러 가면 자기네들 얼굴이 노출이 되고 의심을 받을까봐 그래 어차피 넌 도망 못 가잖아 하면서 이 피해자 여성을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보냅니다. 결국은 돈은 받았어요. 네. 250만 원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인천의 한 주유소길에서 현금 2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 순간 이미 강도살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강도 행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여성을 그 내보내면서 그 조건을 걸었던 게 또 있어요. 돈 말고. 뭔지 아세요? 돈 말고도 또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10년간 이 27살 먹은 뭐 그놈의 후첩을 해주는 조건. 저 그건 몰랐어요. 미끼들이 이거 완전히. 예? 돈도 250만 원 받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후첩 노릇을 10년간 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죽인 살인이 하면서 완전히 제압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공범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놈들은. 그래서 돈도 250만 원 남자친구를 통해서 받고 이 여성한테는 너는 10년간 내가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면서 후첩 생활을 10년간 나한테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씨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나가서 신고 못할 줄 알았죠. 이놈들 입장에서는. 사진도 있겠다. 그다음에 같이 살인 그 토막했겠다. 훼손한 그리고 그 죽은 옷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주겠다고 이놈들이 우긴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가 증거가 네 말밖에 더 있지 않냐. 그렇지.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어차피 넌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경찰이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야 그리고 너 아무도 안 믿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일단 네가 우리 손에 먼저 죽어. 이렇게 협박을 먼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 못할 거로 생각한 거예요. 네. 이놈들은. 그런데 이 씨는 진짜 많이 망설였대요. 고민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고민을 엄청나게 했대요.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냥 돈 뜯긴 걸로 끝나고 말아야 할까 했는데 아마 무서웠대요. 그리고 10년간 후첩 생활하기로 또 약속까지 했잖아요. 10년간 후첩 생활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만약에
부르는 시간대에 안 가면 또 보복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씨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진짜 마음고생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고요. 처음에 경찰은 그 믿지도 않았답니다. 제가 사람 소망 내는데 현장에 있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이거 경찰들이 믿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토막냈어요. 어떤 남자가 둘이서 마구 진짜예요.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형사분들도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게 다 믿고 싶지만 안 그런 분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장난 전화도 꽤 많아요. 진짜 많고요. 내 머릿속에 칩이 있다라는 전화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해내는 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은데 딱 보면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알아요. 공포에 떨려서 하는 건지 망상에 젖어서 하는 건지 딱 아는데 딱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공포감에 딱 떨려 있다라는 걸 알아서 이 여자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1팀장 했던 최정호 팀장이 있었어요. 네. 그 최정호 팀에서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시신을 토막내는 거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엄청 긴장하고 떠는 목소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여자 아니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좀 뭐 이제 속된 말로 뭐 좀 살짝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도 그렇다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되죠. 네. 가서 만났더니 정말 그 여성은 만신장이 양 상태였다는 거예요. 만신장이. 지옥을 경험한 여성이니까 오직했겠어요. 지옥 갔다 온 거예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이 어디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그 집은 처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갔을 때도 아마 분명히 눈은 가리지 않더라도 그 공포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고 나올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기억하는 게 딱히 뭐 어떤 골목이다 어떤 주소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대문 색깔 정도밖에 기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여성은 충격도 받았고 파란 대문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대충 그냥 위치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자세한 위치 모르고 파란 대문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난감하죠. 그리고 파란 대문을 어떻게 찾아요? 파란 대문이 한두 개냐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또 다르면 또 달라져요. 밤에 탈출을 했었는데 그럼. 낮에 가면은 그 상황 인식 자체가 다 틀려지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 막 이런 말도 많으세요. 이렇게 공포에서 나왔는데 이런 피해 여성을 다시 골목길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다시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또 묘사시키면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진 입장에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하여튼 뭐 이 대충 여성이 지정하는 그 위치에 파란 대문 집들은 엄청 이제 탐문하고 다녔고요. 근데 이 마땅치 않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런 경우에는 그쪽 관내에 강도살인 전과 있는 놈들을 전과자는 또 다 뽑죠. 그렇죠. 꽤 나왔을 겁니다. 네. 그거 다 일일이 수사해요. 자취방 찾는 사람들은 또 나가서 자취방 찾으러 다니겠지. 네, 파란 대문집. 맞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 그 휴대폰 통화 내역 그러니까 역발신 전화가 걸려온 그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특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놈을 제일 먼저 그 이 전화 건 게 아마 민모라는 놈이었던가 봐요. 나이 많은 19일 날 오후 6시 반에 남동구 간석 1동 시청 후문 앞에서 거기에서 민모라는 범인을 검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새끼 이거 검거된 다음에 오리발 갑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질했네요. 대질신문이요? 예, 그 피해자 이 씨하고 대질까지 했어요. 사실 이거 대질하는 거 지금은 이런 기법의 수사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2003년도인데 2003년도도 그렇게 무리한 수사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대질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 도망 내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냐 그랬는데 이 씨하고 대질까지 했는데도 이 씨가 맞다고 아마 이 씨한테 승낙을 받았겠죠. 네. 예, 받고 승낙 이제 없이는 못하죠. 절대 못하죠 대질은. 네. 대질은 거부하면 못하는데 이 씨 입장에서는 이왕이 이렇게 된 거 내가 볼 때는 이 씨는
어차피 이놈들이 검거 안 되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알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자기가 발목을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질한 것 같아요. 네. 대질했는데도 이 민모라는 놈은 끝까지 이 검거를 범행을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래도 뭐 경찰이 그거 뭐 그냥 금방 내보낼 거 아니고요. 그럼 나머지 공범 한 놈 있잖아요. 그 네. 강모라고 어린 놈 25살. 네. 요 놈은 20일 날 오후 2시에 이거 이제 아마 내가 알기에는 민모가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놈이 그 흠친 강취한 그랜저 끌고 가서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 만나고 20일 날 이제 오후 2시에 올라오는 길이었나 봐요. 네. 군자 톨게이트 정도에서 이제 경찰이 세웠어요. 그 차를 그랜저 승용차를 세우고 딱 끌어내는데 이놈이 덤비는 바람에 거기서 공포탄도 한 발 쏘고 실탄도 한 발 쏴요. 네. 물론 이제 그 아마 위험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안 다쳤겠지 그놈이. 그래서 진짜 속된 말로 반항 한 번도 못하고 그 새끼 검거가 된 겁니다. 아니 여자친구도 있다는. 뭐 오직한 인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놈을 다 검거했어요. 네. 두 놈 다 검거하고 자, 네 방 가자. 네 집으로 가자. 끌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칼, 망치, 쇠톱. 별거 다 나옵니다. 예. 저는 마스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미리 범행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니까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카. 그 속에서 시체 토막낸 거 들고 이 V자 그리고 있는 거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랩이라고 그러죠. 시신 결박용 네. 타이랩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케이블 타이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거를 그 일체 범행 그 도구 일체를 다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리발 못 내밀죠. 내가 시체도 이미 또 집에 있었던 상태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왜 그 잡히면 보통은 제가 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뭐 반성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네. 얘네들은 되게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이놈들은 오리발 막 내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 인터뷰한 거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터뷰할 때 생긴 것부터 뭐해서요. 자가용 운전 옷이 그 생긴 것부터 뭐해서요. 그냥 별로라는 거죠. 그러고 하는 일도 다 막히고 짜증나서 죽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친 목소리하고 똑같아서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살해 이유로 얘기했고요. 참 이게 이 얘들은 결국 그 강도 살인죄로 이제 가는데요. 네. 이게 죄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 다시 네. 하겠지만요. 네. 죄명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어쨌건 얘들은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2003년 3월 14일 날 이제 그 하익동에 있는 인천 하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에서 네. 410호 법정이라고 그러대요. 네. 김용태 재판장이 하는 데서 이제 선고 공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놈들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게 그 내용이에요. 숨구멍을 우리가 만들어줬다. 그 오씨 자가용 운전자 오씨 네. 숨구멍을 뚫어줬기 때문에 죽일 의도 없었다. 그 사람 테이프로 얼굴까지 다 뱅뱅뱅 돌렸지만 구멍은 뚫어줬다 숨쉬라고. 그 구멍 뚫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일 의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놈들이 그렇게 우겼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테이프로 얼굴을 휘감아가지고 숨지게 한 건 사실이니까 결국은 테이프로 감아서 숨을 못 쉬어갖고 사망했잖아요. 둔기로 때리고 이미. 네, 폭행하고. 그러니까 인정 안 됐고요. 계속 그 재판이 속행됐어요. 3월 27일 날 10시에도 재판이 지속되고요. 또 5월 22일까지 쭉 그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25살 먹은 놈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네, 강 씨. 걔는 무기징역. 네. 저는 이거 절대 안 갑니다만은 자부지간 무기징역. 그 다음에 그 네. 걔는 1심에서 15년 받았어요. 15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1심에서는 강도살인죄는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 씨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 씨한테는 강도살인이 적용이 됐는데 이 민 씨한테는 강도살인이 적용된 게 아니라요. 이제 방조로 사실은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1심에서도 나왔었는데 교수님 2심에서가 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는요. 강도살인은 어차피 강 씨건 민 씨건 강도살인은 무죄 났어요. 강도살인은 무죄. 이 강도살인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게요. 죄명을 어떻게 붙였냐면 1심에서는 강도살인 무죄 났고 특수강도하고 살인죄 두 개를 죄명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강도살인이랑 훨씬 크거든요. 강도살인이라는 네. 죄명이. 특수강도하고 살인은 병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죄명을 두 개를 다뤘는데 살인, 특수강도 이 두 개의 죄명을 다는 거하고 묶어서 강도살인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강도살인은 처음부터 강도의 목적으로 그렇죠. 살인을 한 거고요. 네. 특수강도와 살인은 강도 따로, 살인 따로. 그러니까 보세요. 250조가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강도살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그러니까 강도살인죄를 죄명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그 재판은 강도살인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냥 특수강도에다가 사람 죽인 거. 그렇게 되면 보통 특수강도는 거의 살인에 다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5년 이상의 징역만 받으면 되는 네, 거예요. 형량이 거의 나오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강도살인이 돼버리면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건데 1심에서는 그 바람에 이게 무기에 그 민모라는 놈은 15년밖에 안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2심에 가서는 강도살인을 인정해 버렸어요. 2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놈들은 둘이서 강도 목적으로 모여가지고 범행을 모의를 계속 해왔고 그 결과 사람 죽였는데 다만 오 씨 같은 경우 그 자가용 운전자 오 씨 같은 경우는 도망가려고 하는 걸 보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이놈들은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어차피 죽일 사람이었는데 도망가란 바람에 앞당겨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강도살인죄를 인정한 그 재판부의 판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강도살인죄가 유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좀 바뀌었지. 만약에 1심처럼 강도살인죄 안 하고 특수강도 따로 살인죄 따로 이렇게 했었으면 얘들 벌써 다 나왔어요. 근데 전 너무 속상한 게 근데 그것이 적용이 됐는데도 2심에서 민 씨는 형량이 네. 1심에서 15년이었는데 7년으로 줄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폭행 윤간을 둘이서 이 씨를 데려다 5번을 했잖아요. 그 윤간 특수폭행 하나만으로도 형량은 5년 이상 줘도 돼요. 근데 민 씨는 7년이에요. 지금 나왔죠, 교수님 그러면. 나왔죠. 아마 우리 방송을 민모라는 친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듣건 안 듣건 평생 동안 반성하고 살아라. 까불지 말고 진짜. 저는요. 아마 분명히 피해자는 둘 다 무기징역이나 살인이거나 사형이거나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 재판부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피고인들은 첫 번째 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차량을 이용해서 제2의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계속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등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범행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극형이 불가피하나 극형은 사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극형이 불가피하나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27, 25이 어려요. 판사는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벌금하고 집행유예 전과 외외 이놈들이 아마 구치소에서 만난 게 집행유예 받고 나왔나 봐요. 집행유예 전과 외외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다음에 여기 골 때리는 거 또 나오죠.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쓴 점. 죄지면은 피해자한테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뭐 법원에 판사한테 반성문 쓰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쓰고 뉘우쳤답니다. 반성문을 판사한테 썼으니까 뉘우친 거죠. 그런 점을 봐서 사형은 아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과연 거기다 또 하나 더 나오죠. 피고인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교화 개선해 가지고 잘 살겠다는 의지를 가족들이 표명하고 있대요. 이 피고인 가족들이. 그래서 좀 참작을 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가지고 그 오모 씨를 죽였다는 거예요. 1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발적 범죄가 바로 반성을 하면은 토막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모 씨라는 여성을 발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준 걸 참작했답니다. 이게 1심 재판부의 그 재판이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강모라는 친구는 무기징역. 지금 아마 수감 생활하고 있겠죠. 네. 2003년도니까. 네. 2003년, 2019년. 계속이죠. 아직까지는 이죠. 조건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무기징역을 받으면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20년 이상 저 수용 생활을 하면 일단 가석방 조건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거치면 가석방 사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 20년 이상이 되면 그 가석방 이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저는 정말 다행인 게 2심에서 2심 재판부가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맞아요. 교수님 말대로 바뀐 건 맞아요. 살인과 특수 강도가 나중에 강도 살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형량 자체, 얘네들의 형량 자체에 대해서는 전 불만이 너무 많아요. 강 씨는 어쨌든 무기징역이었고 민 씨는 오히려 15년에서 살인 방조가 됐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살인 방조가 됐기 때문에 7년으로 형이 줄었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도 더 났죠. 네. 형량이. 근데 이제 2심에서도 뭐 사실 그래요. 맞아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2심에서 아까 1심에서 적용했던 강도살인 무죄, 특수강도와 살인 두 개로 이제 했는데 그거를 2심에서는 깨버리고 강도살인하고 사체훼손, 네. 그다음에 살인 방조, 네. 이렇게 이제 그 죄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강도살인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 강모라는 주범, 네. 그놈은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거고요. 네. 그런데 민모라는 이 범인, 네. 그러니까 27살 먹은 범인, 얘는 살인 방조죄만 의유를 냈어요. 나는 그게 정확하게 내가 판결문을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둘이서 모의를 하고 월묘도에서 불과 돈 얼마 안 되지만 여성을 같이 폭행하고 납치해서 2만 원 강취했으면 직접 참여 안 했어도 옆에서 막만 봐줘도 강도 범행의 공범이거든요. 네, 공동정범이죠. 공동정범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강도 혐의는 그 민모라는 친구는 빠져버리고 오로지 살인 방조죄만 적용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 생각은 아마 보도라든지 우리 자료에 살인 방조로 그것만 나와 있는데 아마 거기에 강도는 포함됐을 거예요. 아마 성폭행까지 같이 됐겠진 하지만. 네, 성폭행까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건 7년이면 너무 싸죠. 네. 강도 하나만 가지고도 네. 너무 싼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이거 기사 링크 걸어준 거 읽으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났지만 이 마지막에 딱 형량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정말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제가 진짜 형량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분노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교수님. 이 피해 여성분은 어떻게 살까 막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심은 그래도 비교적 나름대로는 했어요. 이 옷이 소지금품 다 강취했잖아요. 네. 차도 뺐고 돈도 네. 다 뺐고 이제 납치 감금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뭐 더 뺏을 게 없나 하던 중에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1심에서는 그랬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목적이 달성되면 어차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놈들이다, 이놈들은.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다. 그러니까 강도살인죄 이거는 명백히 맞다. 이건 우발적인 분노, 우발적으로 이 순간적인 화 나가지고 뭐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다. 범행 계획 중에 아예 금품 강취하고 사람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놈들이 오 씨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시기를 좀 앞당겼을 뿐이다. 따라서 이거는 강도살인죄 맞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절대적으로 계획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망치와 톱과 칼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범죄 도구가 이미 그렇죠.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김장 그 비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쉽게 집에다 두나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도 이 2심 재판부가 정확한 게 본 것 같아요. 오 씨를 납치해가지고 차도 뺏고 그 사람을 집으로 뭐하러 끌고 오겠어요. 네. 그건 이제 살아있는 그 와중에 돈 더 빼낼 수 있는 게 없나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이려고 했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살해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씨 같은 경우는 그 여성 이 씨 같은 경우는 강취 목적, 금품 갈취 목적, 또 성폭행 목적, 이런 부분으로 납치해가지고 그 보는 데서 시체 토막내는데 동참시키고 돈 뜯어내고 조건 걸었잖아요. 후첩으로 10년간 종사하는 조건. 네. 이렇게 이제 걸었던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마추어틱한 거예요. 이 새끼들 어떻게 보면 신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을 내보낸 게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난다고 생각했겠어요. 결국은 또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경찰에 가서 신고해버린 거죠. 네. 이 두 사람은 이거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놈들 그냥 놔뒀으면 이거 지존파 못지않게 이 사람 죽이고 그랬을 놈들입니다. 저는 이 이유를 댄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기분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범죄들이 발각이 될까봐 사실은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핑계가 전 애인의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와 목소리가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하다. 피해자가 재수가 없다. 저는 이거는 자신에게서 기인됐던 원인 때문에 일어났던 살인을 내 주변인, 내 전 애인이나 아니면 저 남자 오모 씨, 피해자 오모 씨한테 돌림으로써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는 목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범죄자지만 되게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맞아요. 그러면서 뭐 짜증나서 되는 일이 없어서 언제나 남 탓. 이게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내가 문득 예전에 취급했던 사건이 하나 떠올라요. 형사들 그런 신고 내가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그때는 의정부 경찰서 겁니다. 의정부 경찰서 내가 강력 3반장 할 때 같은데 당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했어요.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여자예요. 네. 이게 웃기죠. 형사에 들어와갖고 여자가 와서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웃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데 아줌마 이제 상태 살펴보는 거지. 혹시 좀 정신 이상한가 하고. 근데 멀쩡해요. 저녁에 들어왔어요. 당직이니까. 당직은 일과 시간 끝나고 들어가는 거니까 당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사실일까 그랬더니 우리 최 형사가 한번 자세히 얘기 들어볼게요. 얘기를 딱 듣는데 동두천 쪽에 있는 지금 그 산 위치를 얘기해 주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또 불편할까 봐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산에 자기가 여자를 하나 죽여서 지금 나무에 매달은 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라시 들었어요. 전부. 후레쉬. 랜턴 들고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면 4명이 이렇게 동시에 못 올라가잖아요. 일렬로 쪼르륵 올라가잖아요. 앞에 여자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형사들이 후라시 비치고 우리 한 3명이 따라서 쪼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시체 찾으러 가는 거죠, 그 여자가. 근데 중간쯤 가던 이 여자가 더 이상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만 알려준대.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묘소가 있다는 거예요. 묘소. 산 가운데.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그 죽은 사람 여자 묶어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 깝깝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산은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사 하나한테 후라시를 주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산 밑에 가서 데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2명이서 후레시도 이제 하나는 저기 줬으니까 한 사람이 뒤에서 비치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고 일렬로 가면서 내가 뒤에서 후레시를 비춰야지 앞에 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참 기분 안 좋더라고요. 올라가서 막 한참 더듬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평지 비슷한데 산소가 하나 보여요. 산소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산소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후레시 딱 붙이다 보니까 나무에 여자 하나 딱 그 십자가처럼 매달려고 여자가 있어요. 진짜 완전 나체 상태에서. 진짜 그때 자지러질 뻔했어요. 달도 없더라고 그날따라. 으악 소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분이 죽여놓고 그 여자가 말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본인이 살해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급하게 막 그 놀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후레쉬 비추고 막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연락할 게 없으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 후레쉬 들고 지키고 한 사람 내려와야 되거든. 빨리 저 지원 받으려면. 근데 이게 후레쉬는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서 거기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둘이서 내려오기도 그런데 둘이서 내려오는 걸 선택을 했죠. 빨리 저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서 후레쉬 비추고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뒷골이 뒤 서늘한지. 그래서 이제 딱 내려가니까 후레쉬 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상황실에 연락해라. 상황실에 연락해서 이제 막 전의경들 동원해갖고 이제 후레쉬 잔뜩 들고 가갖고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려서 딱 보니까 맞은 거는 별로 없어요. 흉기를 사용해서 찌른 것도 아니야. 딱 하나.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는 뭐 사건 사고 관련돼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여성의 성기에 솔까지 있지, 솔까지. 네. 솔까지 이 이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단지 이게 사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 그 다음날 부검했어요. 부검했더니 쇼크사입니다. 네. 쇼크사. 그래서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봤는데 극도의 미세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최고의 공포 상태가 연장되면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걸 쇼크사라고 얘기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그 치정으로 엮여져 있는 사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를 데려다 조사를 했더니 이 죽은 여성이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네에 껄렁껄렁 왔다 가는 그 맨날 대마나 피우고 하는 말썽쟁이가 있어요. 그놈한테 밥을 사주고 꼬여가지고 돈 몇 푼 주고 꼬여갖고 그 여성을 그 산으로 끌고 간 거예요. 납치해서. 그리고는 나무에 묶어달라고 한 이후에 옷 다 벗겨놓고 이 여성이 그 주변에 있는 솔까지 그거를 꺾어서 계속 그 여자를 고통을 주면서 그 솔까지로 이 성기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상태가 아마 물어보니까 4시간 내지 5시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무섭다. 그 여자 혼자서. 그 바람에 그 여자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여자는 내려와서 이제 경찰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수 형태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장난 비슷하게 사람 죽였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라고 막 이러는 경우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치정과 관련되어 있을 때 여성이 여성을 살해할 잔인하더라고요. 때는 네, 잔인하기도 하고요,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제일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킬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여성의 치정 상대를 공격하는 거. 공격할 때 오버킬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살인에 이르는 최소한의 그 공격 횟수가 아니라 과하게 공격하는 거를 오버킬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나체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건데 라이터로 이제 그 음모를 태운 거는 다 태워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도 좀 이게 통계는 아닌데 여성분들이 여성 치정 상대한테 할 때 잔인해요. 나체로 만드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진짜 잔인하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수치심을 주고 싶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분노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좀 센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뭐 이 민모라는 범인, 강모라는 범인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토막내고 이런 성폭행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한 그런 내용인데, 이 사건은 그 여성이 어떤 입장에서건 용기 있게 빨리 신고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범행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이것이 내가 참고 아니면 내가 그냥 감내하고 넘어간다고 절대 해결되는 건 없어요. 맞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 터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또 어떤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어떤 범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즉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제일 좋은 거는 범죄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그렇죠. 같고, 나가실 때도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꼭 그 다른 주변에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죠. 내가 만남에 이런 갈 때는 꼭 주변에 연락을 주고,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찾아봐라 뭐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라도 좀 하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건 동기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인천 토막살인 성폭행 사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만약에 그 여성분이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아주 큰 사건이었고 아주 잔인하고 인간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범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비난을 하거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특히 더 이 피해자분들은 더 용기 있게 하셨던 거고요. 그럼요. 뭔가 저희가 어떤 대책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피해 여성분도 저는 이 강한 만큼 또 잘 적응하고 잘 사시겠죠.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 사셔야 됩니다. 용기 내셔서. 네, 그리고 이렇게 용기 안 내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그럼요. 나왔을 거예요. 고마운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피해 당했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잔인한 사건 예. 다뤘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정말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또 봤는데요. 또 다른 사건으로 저희가 한번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